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있죠. 왜 처음 만나자마자 나이를 물어보지? 오늘은 한국의 서열 문화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알면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얼마나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이런 관계의 기준이 빠르게 정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도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알면 사람 사이 관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을 써도 되는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아직 거리감이 있는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형, 누나, 언니, 오빠 같은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예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나이가 단순히 몇 살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 친밀도, 호칭, 예의 표현, 이런 관계의 분위기 전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도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이해하려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인 서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서열은 영어로 완전히 똑같이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social order, relationship structure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서열 문화를 보면 higher versus lower, 즉 윗사람 대 아랫사람처럼 느끼기도 해요. 즉 누가 더 높고 낮은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문화의 서열은 단순히 권력이나 우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서열을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나이, 역할, 학교나 회사에서의 위치,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부르면 좋은지, 어느 정도 예의를 사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조율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존댓말과 반말, 형, 누나, 선배 같은 표현들이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서열은 사람을 나누거나 차별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서로 더 편하게 관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처럼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먼저 물어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나이를 알면 여러 가지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보통 존댓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형, 누나, 언니, 오빠 같은 호칭도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행동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어떤 분위기로 대화하는지 같은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몇 살이에요? 라고 묻는 장면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편하게 소통하기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에서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크게 존댓말, 반말로 나뉘어요. 먼저 존댓말입니다. 존댓말은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고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럼 조금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처음 만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회사 상사나 선생님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반말은 친하고 편안한 관계에서 사용하고 거리감이 가까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 오랜만이야. 밥 먹었어? 처럼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죠. 보통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이, 동생 같은 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투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말투 안에서 표현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정말 자주 있는 상황을 볼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조금 놀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몇 살이에요? 처음 만나는데도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살이에요? 저 96년생이에요. 그러면 바로, 아, 그러면 친구네요? 이렇게 관계가 빠르게 정리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면 보통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저 95년생이에요. 아, 제가 한 살 많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형, 누나, 언니, 오빠인지 관계가 정리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알면 친구인지 누가 나이가 많은지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내면 좋을까를 정리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주 느끼는 재미있는 순간을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오죠. 92년생이야, 88년생, 90년생. 그러면 외국인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왜 갑자기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진 거야?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놀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는 나이를 이렇게 빨리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요. 몇 살이야? 98년생. 아, 친구네? 이렇게 아주 빠르게 친구인지 선배, 후배인지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건 단순히 개인정보를 캐묻는 느낌이라기보다 우리 어떤 관계로 지내면 좋을까를 빠르게 이해하는 문화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놀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또 흥미로운 점은요,
가족 호칭을 사회적으로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끔 정말 놀라는 부분이에요. 잠깐, 모르는 사람도 엉클 앤트라고 부른다고? 맞아요. 한국에서는 실제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덮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관계를 이해하는 문화가 있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 오빠, 누나, 언니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보다 어리면 남동생, 여동생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가족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꽤 가까운 사이예요. 편하게 지내요. 관계를 친근하게 표현해요. 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식당에서 아저씨, 길에서 아주머니, 학교에서는 선배님 같은 표현을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조절하고 존중과 친근함을 함께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칭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려고 해요. 즉,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볼게요. 한국어 자체가 서열과 관계 문화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곤 해요. 어? 같은 뜻인데 왜 단어가 달라지지? 왜 동사까지 바뀌어요? 한국어에서는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표현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통 크게 높임말, 해요체, 반말처럼 관계와 거리감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먹다를 볼까요? 높은 사람에게는 드세요. 보통 존댓말은 먹어요. 친한 사이에서는 먹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다 부분에서도요. 높임말은 주무세요. 해여체에서는 자요. 반말에서는 자처럼 바뀝니다. 심지어 이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높임 표현에서는 성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단순히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 거리감, 존중, 상황까지 함께 이해해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즉, 한국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서열이 단어 선택, 말투, 표현 방식 안에 계속 반영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지만 반대로 이 문화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느끼기도 해요. 앞에서 가족 호칭을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문화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실제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 누나, 언니, 오빠 같은 표현들이에요. 먼저 의미를 간단히 보면 형은 남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를 때, 누나는 남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언니는 여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오빠는 여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가족이 아니어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형, 같이 점심 먹을래요? 처럼 말하기도 해요. 처음 만난 사이여도 나이가 조금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언니,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나이가 조금 많거나 친해지면 언니, 누나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리감을 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호칭이 관계를 더 가깝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즉 딱딱한 관계보다 조금 더 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 문화는 단순히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소통의 언어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계속 유지될까요? 외국인들은 가끔 이렇게 궁금해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실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알면 친구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의를 표현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존댓말이나 호칭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르신 안녕하세요처럼 말하면서 예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점이에요. 학교, 회사, 팀 같은 곳에서는 선배, 후배, 동료, 관계가 정리되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문화가 강해서 때로는 가족 같다, 우리 팀 같다 라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이 문화는 장점도 많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다, 편하다 라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세대, 상황, 개인 성향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보기보다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를 함께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도 함께 볼게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라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의 나이 문화와 서열 문화를 보면서 부담스럽거나 낯설게 느끼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익숙한 문화랑 너무 다른데? 첫 번째는 왜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나이는 그냥 숫자 아닌가? 왜 계속 나이를 물어보지? 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이야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말투를 계속 바꿔야 하지? 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친구에게는 반말, 선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존댓말처럼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언제 반말을 써야 하지? 이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하나? 처럼 헷갈릴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이를 묻는 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나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처음부터 묻는 것을 조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살이에요? 라고 바로 물어보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문화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의 차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새롭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의 반응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보다, 아, 문화가 달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의 나이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위인가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위아래를 나누려고 하지? 서열을 정하는 문화인가? 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묻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통해 어떤 말투를 쓰면 편한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어떻게 서로 예의를 표현하면 좋은지를 빠르게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즉,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나면 편할까? 를 먼저 정리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99년생이에요.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서로 친구처럼 편하게 말할지, 조금 더 예의 있게 말할지, 관계를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이해와 존중의 시작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편하게 관계를 만들까입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 관계를 조율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가 가끔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문화를 우열을 나누는 문화라만 보기보다는 관계를 빠르게 이해하고 맞춰가는 방식으로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 아니면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조금 비교해서 볼게요. 중요한 점은 어느 문화가 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이름은 편하게 부르거나 나이보다 개인 자체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도 강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이나 지위보다 개인의 의견, 개성, 자유로운 표현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 사이 관계 구조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선배인지 누가 후배인지 서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맞게 말투, 호칭, 예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요, 해요처럼 말투도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문화는, 즉 다른 나라의 문화는 개인 중심으로 관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문화는 관계와 위치를 먼저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면 더 존중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